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53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면 A 소유의 X 토지와 그 지상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A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달라졌죠. 그러면 요 건물의 소유자인 B는 뭘 취득합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돼요. 됐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지상권에 관하여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B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B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건물을 B가 C에게 뭐 했어요? 양도했잖아요. 근데 C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C에게는 아직 뭐가 없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거죠. 다만 토지 소유자인 A는 C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B가 뭐가요? 법정 지상권이 있고요. C는 B를 대의해서 A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뭐는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은 해줘야 되는 거죠.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맞나요? B가 지상권자죠.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뒷부분은 잘못된 거죠. 2번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런 얘기죠. C는 B를 대의해서 B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C도 뭘 취득할 수 있어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죠. 누구는요? B는 지상권자죠. 4번 C는 A에게 자신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C가 직접 자기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B를 대의해서 B 앞으로 설정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는 거고요. 5번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X입니다. 아직 C는 뭐가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죠. 그렇지만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D는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앞부분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5번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4번 문제가 나오죠. 이런 건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문제 들으면 우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가 이렇게 나올래나 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뭐죠? 데모하러 가야죠. 그죠? 이 그제 놈들아, 니들이 시험 봐라. 뭐 막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넣어놓고요. 물론 이렇게 길게 나올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문제의 형태이긴 합니다. 4번 아래는 지역권에 관한 교수와 학생의 대화이다.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서 옳은 내용을 찾아 묻은 것은 교수, 지역권은 토지 임차권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이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토지의 점유가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는 목적 토지를 용익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이거 우리가 비배타성 공용성이라고 했죠. 학생과는 똑똑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교수, 지역권은 시효 취득도 인정되는가? 학생나.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인정되나 시효로 취득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 다시 말하면 통행지역권을 취득 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통로 개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의 송수관에 의한 용수지역권, 이거는 왜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걸까요? 자, 지금 이 학생 나가 뭐냐면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다 그랬죠. 표현된다는 말은 공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하의 땅 속에 송수관이 묻혀 있다면 뭐 되지 않고 있는 거죠? 표현되지 않고 있는 거죠. 공개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거는 뭐 하지 못해요? 시효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는 거죠. 참 똑똑한 학생이죠. 그죠? 교수, 지역권은 요역지를 이용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결론은 알죠.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거예요.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인 거죠. 그럼 보자고요. 학생 다음. 지역권은 예컨대 동물학자의 곤충 채집이나 화가의 회화 제작과 같은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X죠. 이거는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이고요. 이 학생 단은 약간 좀 띨띨한 친구, 상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동물학자가 곤충 채집은 안 하죠. 그죠? 곤충 채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곤충학자가 하는 거죠. 그죠? 약간 좀 띨띨한 친구 같아요. 그 다음에 교수, 지역권에 대하여도 부정성이 인정되는가? 자, 지역권도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담보 물권이 아니고 용익 물권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성, 수반성이 인정되죠. 근데 학생 나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까지 맞죠.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면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 소유권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땅이 길이 있고요.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에요. 근데 이 토지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가 없는 거고, 요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그죠? 요거만 넘길 수는 없나요? 다시 말하면 을이 병한테 요 땅을 양도라면 수반성에 따라서 지역권도 병에게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딴 거 뭐 필요 없습니다. 있어봐야 그냥 번거로워요. 나 그거 안 가질래요. 라고 한다면 지역권을 뭐하지 않고요. 수반시키지 않고 소유권만 넘겨주는 것이 가능해요. 무엇으로요? 특약으로서. 따라서 이 친구의 대답은 뭐죠? X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지역권만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유권만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특약을 통해서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는가? 학생 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영구무한의 존속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X죠. 영구무한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자, 5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 일부인 X 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작년도 문제네요. 1번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확히 맞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상권에 인정이 되는 거죠. 전세권의 경우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원능을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사 가져야 되는 거죠. 4번 갑의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경매권은 없죠. 5번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저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고 깔끔하게 잘 만든 문제네요. 자, 6번입니다. 을이 갑 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일단 결정한 전세 금액이 관하여도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경제사정 등의 변동이 있다면 전세금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감액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 전세권 양도하는 거 가능하지만 이전 등기가 필요하고요. 3번 전세금에 대해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4번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토지 전세권의 전속기간과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5번 전세권도 세상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사망한다면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자, 넘기셔서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어요. 가능하죠? 유효하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맞죠? 다시 한번요.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없고요. 있고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니은번 을의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잔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보치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디귿번 전세 기간 중 을의 동의 없이 갑이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소유자가 받겠죠. 그러면 누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한다. 맞죠? 5번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저당권은 뭐에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전세금에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병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고요. 뭘요? 전세금을 압류해야 합니다. 모두 맞네요.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5장 담보물권에서 제1절 유치권이 나옵니다. 일단 의 보시고요. 설명 드릴 겁니다. 법적 성질해가지고 1번 담보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배당받는 순위를 말하는데 배당받으려면 경매로 인해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거든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진 않아요. 따라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점이 나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받게 된다. 그러면 맞는 거가 돼요.
왜냐하면 소멸되지 않아서 배당을 못 받지만 경락인 입장에서는 돈 안 주면 유치권자를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뭐 받는 꼴이 돼요? 우선 면제 받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자, 왜요? 전세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돼요. 목적물이 멸실되면요, 즉시 전세권이 이미 소멸되는 겁니다. 물상대의성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죠. 이외에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이 되는 거죠. 이번 유치권이 성립해서 목적물 해가지고 동산, 부동산, 물건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 목적물 옆 앞에다가 타인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 동산, 부동산은 불문하지만 그 물건이 뭐 해야 돼요?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점유만 하면 되고요. 등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1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이죠. 이런 것들은 목적물을 수리하고 목적물을 개량하고 목적물을 만드느라고 발생한 채권이니까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해요?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차 보증금이나 임대차 할 때 지급된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를 말하고요. 조심할 경우 이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도 생기고 유치권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연히 물건을 맞바꿔 갔다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3에서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는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채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 게 있네요. 저당권도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5년 후에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설정하는 게 저당권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설정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유치권은 저당권과 달리 미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해야 그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유치권이 소멸돼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돼요. 따라서 불법 행위를 통하여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3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치권에 효력해서 1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나와 있죠. 첫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돈 안 주면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메모할 것은 옆에다 직접 채권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한테 돈 달라, 채무 이행할 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보통 지나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는데 꽤 오래 간다. 왜요? 유치권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유치권자 목적물 경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은 없고요. 3번,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유치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4번, 별제권,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도로 돈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제권인데 이러한 별제권은 유치권자에게 인정이 돼요. 이 별제권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저당권 동글뱅이, 전세권 동글뱅이. 다시 말하면 이 별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유치권이 하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도 별제권이 있고요. 전세권도 뭐가요? 별제권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5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있다가 답인 거예요. 애매하긴 한데. 다만 이 수취한 과실을 꽁꽁은 먹는 것이 아니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돈에서 유치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깔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6번, 유치물 이용권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이용이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는다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번째, 유치권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 유익비를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생기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에요. 일단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고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보증금 권리금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경락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요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 원래의 목적대로 임차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로 이해하냐면 보존행위로 이해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집 비워두면 망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결국
차임인 만큼 과실을 뭐하게 돼요? 수취하게 되고요. 따라서 차임인 만큼 변제에 충당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변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충당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변제에 충당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차인 유치권자로서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차임은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고요. 지급하지 않고 변제에 뭐 할 수 있어요? 충당할 수도 있지만 지급도 않고 충당도 안 했다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뭐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사유는 특별한 것이 없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거 가끔 내요. 왜 이런 걸 내냐면 원래 내면 안 되는 건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소멸시효란 뭐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거든요.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혹시 채권 행사가 아니냐? 만약에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행사로 평가된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지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채권이 소멸된다면 부정일상에 따라서 유치권도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에서 1. 채무자의 소멸 청구,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형성권 이렇게 좀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 다른 담보에 제공해서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형성권 과입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유치권자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 측에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의무 위반을 위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 측에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을 청구했다 그래서 바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반환 충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자, 니은번은 뭐냐면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를 했어요. 빌려줬어요. 요거는 점유상실이 아닙니다. 간접점유예요. 따라서 빌려줬다, 타인에게 대여했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유치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타인에게 대여하면 즉시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지문은 뭐죠? X예요. 대여한 경우에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채무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소멸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유치권 소멸의 효과, 물론 유치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기본 개념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